모의고사 또 밖에 보니까 뭐 평균 한 40점대 밑번 나왔죠. 괜찮아요. 뭐 2, 30점도 괜찮습니다. 실전 가면 더 나와요. 본인 점수보다 훨씬 많이 나와. 한 90% 정도가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점수가 모의고사보다 더 잘 나와요. 저와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네. 적어도 20점에서 한 40점까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막 60점 이상, 20점대 맞은 학교 보면 70점. 그러니까 그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점수 같은 경우를 실전 가서 점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긴장도가 다르잖아요. 실전 가면 모의고사 볼 때 긴장도 한 10,000배쯤 더 긴장, 10,000배쯤. 그러니까 실전이잖아요, 그죠? 훈련할 때보다 실전할 때 훨씬 더 긴장도하고 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헷갈렸던 것들도 답이 뚝뚝 보이는 그런 신기한, 네. 이거 이 답이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집중해서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감 있게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뭐 시험 보러 갈 때까지도 늘 헷갈려요. 늘 헷갈리고 지문 봐도 이게 답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찍으면 그게 답이야. 실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근데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37페이지) 상린관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의토지 토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토지 소유자 경우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토지 소유자도 있고 아닌 소유자도 있죠. 예컨대 원시 취득한 사람, 그죠? 당연히 주의토지 토행권 주장할 수 있죠. 자, 주의토지 토행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 기억해 두면 돼요. 불법 점유자하고 명의 신탁자. 시험에 주의토지 토행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 그럼 둘이 나옵니다. 토지의 불법 점유자하고 토지의 명의 신탁자, 두 사람 기억해 두시면 돼요. 2번은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죠?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지에 있는 물을 소통하기 위해서 고지 또는 저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 펌프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냐? 뭐 있겠지. 그래서 1번이나 뭐 2번 같은 경우는 답 고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지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답을 나오게 되면 3번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자주 나오는 거.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표, 설치 비용과 청량 비용이라고 돼 있죠. 설치 비용은 반반씩 부담한다 그랬고요. 청량 비용은 면적 비례 부담한다 그랬죠.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전혀 몰라도 실제 그렇습니다. 상린관계 조문을 물어볼 때는 지문 4개가 이상하더라도 하나에서 답이 나와요. 4번 인접지를 넘어온 나뭇가지와 나뭇뿌리가 있죠. 나뭇가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고요. 나뭇뿌리는 임의로 제거하죠. 임의로 제거. 5번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한 자는 공유하천부터 인수할 수 있고 물 끌어다. 이게 뭐예요? 공유하천 용수권이잖아요. 그죠? 그 포올 때 바가지로 포어야 되나? 펌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뭐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2번이나 5번 지문 같은 것들은 전혀 모르는 건데 출제되더라도 답 고르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에서 답이 골라집니다. 2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죠.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생기고요. 상린관계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그죠? 그게 존속하는 한 상린관계만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요. 니은 지하시설 2m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죠. 상린관계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다른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디귿. 이미 기존 통로가 있는데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럼 통행권 인정
된다 그랬죠. 아, 그러니까 일단 디귿은 분명히 옳은 거예요. 그럼 밑에 보면 옳은 거꾸로 했으니까 디귿이 들어있는 게 1번, 3번, 4번 세 가지죠. 그죠? 1번, 3번, 4번, 4번 세 가지고 기억도 분명히 옳단 말이죠. 니 디귿 옳고요. 그럼 기억 디귿 들어있는 거 찾으면 또 줄어들어요. 1번 아니면 4번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니은은 뭐 아는 분도 있겠고 모르는 분도 있어서 니은은 물음표를 쳐놨다 쳐. 근데 니은도 알아야지. 상린관계 임의규중이란 거. 그죠? 그럼 답은 더 이상 안 봐도 골라지죠. 기억 디귿 들어있고 니은 없는 거. 그죠? 4번이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실전 가서도. 그럼 리을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낯설죠. 인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달리 자기 비용으로 특수 시설할 수 있는가? 아, 있겠지. 내가 내 돈 들여서 높게 하겠다는데, 내가 내 돈 들여서 전기 설치하겠다는데, 넘어온 놈 간점돼서 뒤지기도 뭐 이렇게 특시설 할 수 있겠지 뭐. 미음,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만 상린관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 임차인에게도 상린관계는 적용되지요. 비읍, 갑이 경계부터 반미터 내 건물을 축조했는데 완성까지 됐어요. 그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 청구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의 문장 가지고 지문 가지고 얼마든지 박스 안에 있는 거 OX 판단해서 답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주의토지 통행권.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행 청구할 수 있고가 아니죠.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으며 2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보상 의무를 게을리하더라도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일부 양도가 돼서 맹지가 되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양수인 토지에서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당사자 사이에서. 4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5번 피포위지 둘러싸인 땅의 승계인에게 무상통행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에서 봤듯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통행권이 인정되니까 그 승계인에게는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4번에 1번도 마찬가지죠. 무상통행권은 그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요. 2번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졌어. 무슨 뜻이죠? 공로에 접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통행권은 소멸한다. 3번 재기능을 못할 때 통행권 인정된다. 4번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 사람에겐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 건축법에 있는 도로폭에 관한 규정은 통행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요. 5번 1번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서 공로에 접하게 됐어요. 그럼 통행권 필요가 없어졌으니 통행권을 소멸하겠지요. 1번 틀렸고요. 2번 천재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장차 이용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정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틀렸고 뒤가. 3번 통행권자가 독점하고 있으면 통행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돌려달라. 너 보고 통행만 하라 그랬지. 누가 독점하라 그랬냐. 인도 청구할 수 있다. 4번 통행지 소유자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통행권을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랬죠. 원칙이. 통행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 주는 등 적극적 의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양도돼서 맹지가 되었을 때 그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 양도인 소유 종전 토지. 자, 요렇게 나오면 요 그림 기억하시자 그랬죠. 여기 공로고 땅이 요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쪼개서 병한테 판 경우, 그래서 여기가 맹지가 된 경우 갑은 어디를 통행할 수 있다? 종전 자기 소유 토지. 그죠? 여긴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그겁니다. 말을 연결해 볼게요. 갑소유 땅 일부가 양도돼서 맹지가 되었을 때 통행권은 그 일부 양도 전 양도인 소유 종전 토지. 뭐죠? 여기.
여기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판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렇게 생긴 땅이 있었는데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 갑이 여기다가. 그럼 여기가 맹지가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길 통행하겠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겠죠? 이거.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5번 틀렸고 옳은 거 고르라했군요. 3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 이제 취득시효가 나왔습니다. 6번. 1.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죠. 그죠? 하지만 기존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니까 원칙적으로 기존 소유권에 존재하는 제한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소유 땅에 원래부터 지상권 따위가 있었던 거 말고 의뢰 시효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의리 소유권 취득한 경우 이때는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어디서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실란가? 안 난다 이 자식아. 107페이지. 요역지, 승역지, 갑, 지역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승역지를 병이 20년 점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지역권, 원칙, 소, 멸 그죠? 원칙 소멸 다만 예외 소멸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죠? 병이 승역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이 승역지가 지역권 제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있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땅을 누군가가 시효 취득하게 되면 원시 취득하니까 그 제한은 소멸, 이 원칙이 돼 소멸하지 않는 예외 2개 이렇게 돼요. 그죠? 아니 처음 한 거 아닌데 뭘 처음 듣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했던 걸 모아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 처음 듣는 것처럼 다 했던 건데 이거 아까 했잖아요. 이 지역권에서 했잖아. 물론 이건 옛날에 했죠. 옛날에. 자, 그래서 정리. 시효취득은 원시취득. 기존에 있던 제한물권은 전부 소멸이 원칙. 근데 예외 2개. 예? 예외 2개. 됐습니다. 6번에 2번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제3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완성 후에 제3자에게 넘어갔으니까 그 제3자를 상대로는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죠. 3번 일필토지 일부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점유취득시효는 된다고 했고요. 4번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선의무과실까지 필요하죠. 근데 이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됩니다. 5번 점유기간에는 직접 점유기간만 포함돼요? 아니지. 간접 점유 포함한다고 그랬죠. 5번이 틀렸고요. 7번 1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점유자는 소유권을 소급해서 취득하니까 소유권 취득효과가 소급하니까 그동안의 사용수익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소유자는 시효완성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시효완성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점유자의 점유 평원공연점유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자, 이거 언제 깨져요?
반대 사실이 증명돼야 깨지죠. 폭력점이 밝혀져야, 은비점이 밝혀져야 깨지죠.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어요. 불법이란 게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다투고만 있어요. 그럴 때는 평온 공연 점유가 깨지지 않습니다. 2번 질문이죠. 3번 취득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의뢰 시효 완성 전 소유자가 바뀌었냐, 완성 후 바뀌었냐로 나눠가지고, 완성 전 바뀌었을 때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완성 후 제3자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죠.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5번 종종 부동산이 신탁되었는데 제3자의 시효가 완성된 후 신탁이 해지되어 명의가 종중에게 이전돼. 종중이 신탁자죠. 아까 뭐랬어요?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최근에 출제가 됐고요. 5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4번. 자, 8번 사례 형태 갑소유 부동산의 의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1.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을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죠? 1번 옳은 질문이죠. 2번 갑이 을로부터 시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에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무슨 행위가 된다고요? 불법행위. 그죠?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3번 이때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을 상대로 해야죠. 4번 갑은 을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등기 권리자. 5번 갑병이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라는 말이 어디 있냐? 통정허위가 있잖아요. 그죠? 갑과 병이 통정허위. 그럼 병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지문들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 눈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도요. 한 8번 지문 같은 걸 꼼꼼하게 따지지 말고 제가 답고 그러시면 딱딱딱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 지문 암기하다시피. 자꾸 보다 보면 돼요. 9번 갑소유 땅에서 을의 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1번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을은 병에게는 못하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을은 갑에 대한 시효 취득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만 2번 병이 적극가담하면 갑병 매매는 무효고요. 그럼 아까 8번에 5번하고 똑같이 을은 갑을 대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 시효이익이 뭐죠? 시효이익이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다른 말로 시효 완성의 효과. 같은 말로 머릿속에 그냥 박아. 시효이익.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의 효과. 이렇게 딱. 그거 포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 틀렸죠. 점유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그랬죠. 3번 틀렸죠. 4번 을의 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수용이 되면 뭐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 못 묻고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3번 10번 갑소유 땅을 을이 소유의사로 평온공인에게 20년 점유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맨날 이렇게 나와요. 자, 1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잖아요.
갑에게 할 수 있지만 갑의 이전 등기물은 불능이 됐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병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등기 권리자, 갑은 여전히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직접이 됐든 병을 대위하든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1번이죠. 갑은 직접이 됐든 병을 대위하든 을에 대해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병은 할 수 있죠. 병은.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은 불법 점유자가 맞아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을을 상대로 인도는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이 병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고요. 다만 3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새로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 경과 이때는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4번 어떤 이유로 갑에게 소유권을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5번 병등기가 원인 무효예요. 아까 계속 그랬어요.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거 4번. 자, 11번처럼 날짜가 나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20년 2020년 2월 1일 뭐가 완성됐어요? 시효 완성. 이게 머릿속에 일단 딱 떠올라요. 그리고 지문에서 2020년 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 생각하면 답 나온다 그랬습니다. 1번 2020년 3월 2일 갑이 병에게 그러면 시효 완성 후 갑이 병에게 팔았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없다죠. 그죠? 아 근데 다시 20년 경과했군요. 그럼 이따가 되겠네. 2차 측시효 꼼꼼히 봐야 되겠네. 병에게 넘어갔을 때는 안 되지만 다시 20년 됐다면 2차 측시효니까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1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은 2023년 7월 1일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할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환 청구하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3번 갑이 을에게 2000년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없다. 2번 3번 안 된다. 4번 2021년 3월 5일 갑이 정에게 저당권 등기 이거죠. 을의 시효 완성 후 저당권 등기. 유효 무효? 유효. 따라서 등기는 유효하고 5번은 2006년 5월 15일이니까 시효 완성 전이잖아요. 갑이 무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무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날짜가 나오면 언제 시효가 완성됐는가 그거 가지고 그리고 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군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12번에 1번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만 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2번 10년간 등기는 전 등기까지 합하여 10년이면 된다 그랬어요. 3번 선이 무과실이고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고요. 4번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로 추정돼요? 자주로 추정된다 그랬죠.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자주점유로 추정 이렇게 되죠. 5번이 틀렸죠. 선의무과실은 언제만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무과실은 된다. 5번이 틀렸고 13번에 기억버섯 틀렸죠. 등기는 무효등기 적법 유효한 등기가 아니라 무효등기. 이게 적법 유효한 등기라면 이 사람은 소유자잖아요. 그죠? 무효등기예요. 다만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중등기, 이중보존등기 또는 중복등기에 의하여
이거는 유효고 이게 무효가 된 이 무효가 된 등기 부의 등기 된 자가 10년 점유 했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죠. 등기부 자체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되고요. 등기는 무효 등기. 니은 등기기간은 전 소유자 등기기간까지 합해서 10년이면 되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옳지요. 그러면 밑에 보면 틀린 거 꼬라 그랬는데 기억 틀린 거 있는 거 1번, 2번. 그죠? 둘 중에 하나. 근데 니은은 옳은 지문이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야, 네가 그렇게 배치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렇게. 두세 개로 다 답이 나와요. 이거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거고 무과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 리얼 나왔네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된 등기가 무효야. 그러면 여기 이거죠. 이거. 여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 무효인 이중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두 번째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 후 그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제3자로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랬죠.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 두 개가 틀렸고요. 14번 부합 1.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동산끼리 부합했고 구별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합 당시 가액별로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3번은 저당권에서도 나오죠. 토지 위의 건물 임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미불과실, 농작물, 미채굴, 광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번 권한이 없는 자가 나무를 심었어.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가 되죠.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반면에 5번 건물 임차인이 증축했어요. 정당. 거기 권원 그게 정당이죠. 독립성 뭐예요? 부속이죠. 그럼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고 부속시킨 임차인 소유가 되겠죠. 4번 15번 1번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고요.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 주된 동산 소유자가. 2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했을 때 매도인은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단 제3자가 선이 무과실이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아까 그 판례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3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한 경우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라고는 부합된 증축 부분에 미치니까 경락인은 증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틀렸고요. 반면에 4번 기존 건물에 부합된 부속 건물이라 볼 수 없는 건물이니까 뭐예요? 독립 건물이죠. 기존 건물에 부속한 건물이 아닌 독립 건물인데 기존 건물에 부합물로 보고 이것까지 경락 허가를 했어요. 경락이 이거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독립물에 대한 경매는 무효니까 경락이는 독립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부동산과 일체를 이뤄서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설령 권원에 의해서 부합시켰다 하더라도 이거 뭐죠? 아까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느니 갑의 동의를 받아 증축 권원이 있죠. 근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럼 부합된다 그랬죠? 그거 말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될 겁니다. 16번 1번 무주의 동산만 선점의 대상이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라 그랬고요.
이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조사했더라면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조사하지 않아 뭐라 그랬죠 이거? 과실이 있다 그랬죠. 과실이 있다. 그럼 등기부 측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등기부 측시효는 선이 무과실이 되는데 조사하지 않은 경우 이퀄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죠. 과실이 있다. 이거 조사하지 않은 경우 어디서 봤어요? 과실이 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등기 추정력에서 봤잖아요. 72페이지. 언제 했죠? 일주일 됐지. 옛날이 아니라 일주일 됐지. 72페이지 메인데 박스 3번, 2번. 거기 뭐라고 써요? 조사하지 않은. 보여요? 보여. 과실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가시면 돼요. 자, 16번에 3번 부합한 동산의 주중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부합 당시 가액별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4번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공고 1년이 지나야 되고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 그랬죠. 5번 아까 봤던 거 권원회에서 부합했지만 독립성이 없어. 그러면 부합된다. 틀린 거 1번. 17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1. 방해 염려가 있어. 그럼 방해 예방 미시 아니죠? 또는 그리고 조문에는 이나 이렇게 되죠. 방해 예방 이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돼야 되죠. 미시 아니라.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 원인 제거라 그랬죠. 결과 제거를 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는 반환 청구 못하고 그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해야죠. 그죠? 4번 방해 제거 청구에서는 방해를 제거하라 및 장차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말아라. 예방 청구도 할 수 있죠. 그죠? 장래 방행을 하지 아니할 것. 이게 뭐예요? 예방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 엔드 및 예방 청구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5번 제3자가 물건을 절취하여 상대방 집에 물건을 놓고 간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점유 취득이 타인 행위에 의한 경우. 우리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우리 지갑을 소매치기 했어요. 지금은 이제 버스 안에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철도 별로 없죠. 소매치기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소매치기 많이 당했어요. 근데 지갑을 딱 훔쳤는데 얘가 버스 타고 있는 동안에 소매치기 당한 사실 알았어요. 버스 기사한테 얘기하죠. 그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버스 기사분은 바로 예전에 파출소 체험센터 딱 대고서 내려온 사람 가방 하나씩 다 뒤지죠. 예전엔 그랬어요. 영장 없이. 저도 가방 무수히 당했어요. 그 대무지하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한 발 가다 보면 가방 열어라, 가방 열어라. 이제 그랬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지가 갖고 있다가 걸리니까 모르는 병 가방에서 쓱 넣어버려. 병이 가방을 어디 거기 나와. 그럼 병은 어떻게 돼? 자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가본 병한테 지갑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한테. 있잖아요. 왜? 얘는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본권 없는 점. 그거만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이 점유하게 된 게 병도 모르게 타인의 행위로 점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8번에 1번 토지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인도받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했어요. 자, 우리 물권 총론에서 봤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고 매수인이나 그 승계는 등기 권리자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나오죠. 1번 틀렸고요. 2번 불법 점유자인데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아. 그럼 이 사람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인도 명도 청구할 수는 없죠. 3번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 그랬죠.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통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그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 소유자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무단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4번은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반면에 5번은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소유권이 바뀌었다.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1번이 되겠지. 자, 이제 공유가 나왔네요. 1번 공유가 관계 성립했는데 어떤 것들이죠? 뭐 상속재산 같은 것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합물 같은 것들, 공동묘 설치한 경계표 같은 것들, 누구에게 속한지 알 수 없는 부부 공동재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공유. 이렇게 공유. 2번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 가격 배상, 대상이 아니고 가격 배상, 대금 분할 셋 중에 하나. 다만 재판상 분할할 때는 원칙이 뭐라 그랬죠? 네, 원칙이 현물 분할. 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공유 부동산이 불법으로 점거된 경우 각 공유자는 두 가지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공유물 반면에 돈 지분 비율,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 3번. 4번 공유자는 한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죠. 지분 비율로 귀속하고요. 자, 5번은 지역권에 있는 거죠. 요역지가 수인 공유일 때 첫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기간 중단과 소멸시효 중단 정지가 나오죠. 그 중에 일단 기본이 되는 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틀린 거 2번. 20번 1번 분할됐고요. 하자가 있어요. 다른 공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기존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누구? 매도인과 동일한. 지분 비율, 매도인과 동일한 거 두 가지 기억하시자 그랬습니다. 2번 포기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 다른 공유자에게 역시 지분 비율로 귀속. 여기도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지분 비율로 귀속. 3번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됐어. 협의가 성립되면 더 이상 재판 분할은 불가. 협의가 일단 성립이 되면 재판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2분의 1 지분권자가 독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과발수 아니죠?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예요. 을은 갑을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 사용금지 청구할 수 있으며 하나 더 뭐도 할 수 있죠? 하나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네? 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독점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지분권자 인도 청구 안 되고 금지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렇게 가능하다. 4번 맞았죠? 배타적 사용배제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인도 청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5번 5년 내 기간으로 분할금지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으며 역시 5년 넘지 못하고 주문 그대로. 3번 21번 1번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 비율로 비용 의무 부담하죠.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아까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 가기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 상속인 없이 사망했으니 공유지분 비율로 귀속이 될 것이고요. 3번 공유물을 손괴한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봤더니 손해라고 돼 있죠. 손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분 비율이랬죠. 전부가 아니고 지분 비율로. 돈이니까 돈.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돈이니까 돈은 전부 청구가 아니라 지분 비율 청구. 4번에 공유 토지 외 건물 신축 뭐죠? 공유물 변경. 관리 아니고 변경. 따라서 지분 과반수 동의가 아니고 전원 동의. 5번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남의 지분권 주장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걸 주장하는 걸 보존 행위로 볼 수도 없지요, 당연히. 3번. 22번처럼 나왔을 때는요. 지분 비율이 나면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예요? 과반수가 있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갑이 7분의 4야. 그럼 얘는 단독으로 관리상을 정할 수 있죠. 갑은 단독으로 관리상을 정할 수 있다. 기억을 봤더니 X토지 외 건물 신축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공유물 변경이에요. 지분 과반수 택도 없고요. 전원동의. 근데 무단으로 짓고 있으니까 병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니은 을병으로부터 임차한 정. 자, 을병 합쳐봐야 몇 분의 몇? 정액의 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정은 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정은 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도 관리예요.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해야 돼요. 자, 디귿 갑이 계량을 위해서 단독으로 정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공사 비용을 지가 전액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정은 을병에게 공사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공사비는 지분 비율로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을병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요. 갑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갑이 정에게 전부 주고 을하고 병에게 지분 비율로 청구하는 거예요. 즉 을병이 직접 정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을과 병은 정이 아니라 갑에게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되게 틀렸고요. 일단 기억은 옳고 니은은 틀렸잖아요. 그죠? 기억은 옳고 기억 옳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니은 틀린 거 아셔야 돼. 적어도 기억 니은 두 개는 아셔야 돼. 그럼 답은 1번, 3번, 4번. 셋 중에 하나. 그죠? 디귿은 잘 몰라. 리을. 갑을병이 X토지를 구분 소유. 그런데 분할이 됐고 마지막에 봤던 저당권이 집중된다 틀렸네. 그죠? 집중된다 틀렸으니까 리을 틀렸잖아요. 그럼 답은 1번밖에 없네. 그죠? 리을은 다는 모르겠는데 근저당권은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늘 들었어요. 집중되지 않는다.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옳은 거 옳아라 했으니까 답은 기억 하나. 그러니까 디귿이 애매해도 잘 몰라도 기억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디귿도 옳은데라고 시작하는 순간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디귿도 옳은 것 같은데 막연하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기억 디귿. 그럼 이제 기억이냐 4번이냐 고민하다가 괜히 4번을 찍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정확하게 숙지하죠. 23번 각과 을이 X 건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번 보니까 지분이라고 돼 있죠. 지분 처분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근데 2번은 3분의 1 지분권자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 계약 자체는 유효. 매매나 계약 자체는 유효. 다만 임차인은 갑에게 주장을 못할 뿐이죠. 2번 틀렸고요.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일단 계약 자체는.
3번 병이 X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왜 을의 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 왜 지가 을의 것까지 받아 처먹으려고 그래? 왜? 안 되죠. 손해배상이니까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4번은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 이게 뭐예요? 관리. 따라서 어떻게 정해야 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죠. 4번이 옳은 질문이죠.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 을의 동의 없이 X 건물을 병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지. 따라서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뭐만 할 수 있어요? 을은 병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뭘 청구할 수 있다? 차임 청구예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청구예요? 차임 청구예요?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둘 중에 하나. 예? 아이씨, 확 지울 걸. 그거 지우기 싫어가지고. 을은병에게 차임 청구예요?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차임 청구죠.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단 갑이 다 받았어요. 갑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갑에게는. 구별되시죠? 네. 당연히 건물인도는 청구할 수가 없죠.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그래서 을이 병에게 할 수 있는 거 3분의 1만큼 차임 청구 이렇게 되죠. 맞네. 끝나지 않았더니 24번 갈비병이 각각 3분의 1. 다행이네요. 누구도 과반수가 아니니까. 1. 병의 동의 없이 갑과 을의 합의하면 3분의 2죠. 임대할 수 있고요.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면 각 공유자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3번은 X 건물이니까 공유물 처분이지만 4번은 지분 처분이죠. 지분 처분은 동의 없이 할 수 있죠. 4번이 틀렸고요.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요? 3분의 1씩 부담이죠. 그래서 원칙 균분은 틀린 지문인데 다행히 3분의 1씩 균분해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한해서 옳은 지문이에요. 이 문제에 한해서. 만약에 오른쪽 25번처럼 돼 있을 때 균분 그러면 틀려요. 그죠? 25번은 지분 비율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25번 같은 경우 만약에 비용을 균분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25번에서는. 25번은 ABC 3인이 공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기로. ABC가 공유하는 걸 갑이 임대를 해. 또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났네요. A가 지분이 얼마야? 6분의 4. 나머지가 6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과반수예요. 근데 갑이 임대를 해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겠죠. 계약 자체는 유효할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갑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어. 없다. 없군요. 없다면 을은 정당한 임차권이 아니니까 을은 각과의 계약으로서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본권이 없어요. 얘는. 본권이 없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자, 을의 입장에서는 타인 물건을 임대한 거잖아요. 원래 소유자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지만 계약 당시 특히 갑소유여야 돼라고 정했다면 이때는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갑이 숨겼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죠. 그죠? 3번은 원래 소유자 착오인데 따라서 원래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데 다만 계약 당시 반드시 갑소유일 것을 약정했다면 이때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착오에서 한번 봤었죠. 4번 A가 다른 공유자 B씨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갑에게 임대 권한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단독 임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권한 부여할 수 있죠. 그럼 이 임대차는 정당한 임대차가 되는 거고요. 을은 정당한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을은 B 또는 C 물권적 청구, 즉 소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있다. 4번. 5번은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수리했어요. 병은 을이 수리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수리했대요. 당연히 수리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 청구해야죠. 수리비 을에게 청구해야죠. 공유자에게 청구하면 안 되죠. 그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적용하면 안 될까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적용할 때는 비용 지출 당시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얘는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은 을이 수리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을 때든 없든 있든 건물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얘가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건물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옳은 것 3번. 오늘 지역권까지 택도 없겠네. 26번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서 지분 비율로, 그죠? 누구와 동일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2번 분할 협의가 성립했으니 더 이상 분할 소송은 불가하다. 3번 다 필요 없어. 집중된다. X.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X. 그렇게 말씀드려도 앞에 또 읽어. 혹시 모르니까 또 읽어. 읽을 필요 없어요. 공유에서는 딱 그렇게만. 자, 4번. 4번은요, 법정상권에서 다음 주에도 볼 건데, 4번하고 5번은 공유 토지와 관련된 법정상권이 있어요. 그죠? 공유 토지. 위에. 토지가 공유예요. 건물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딱 세 가지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고요.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얼마든지 답을 골라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키워드가 뭐예요? 대지가 분할 된 경우, 공유자가 지분만 팔아먹은 경우, 지분만 팔아먹는 경우, 마지막이 건물을 지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더 좁히면 분할, 지분 이렇게만 키워드 찾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예? 아시죠? 어디 봅시다. 어디 있나? 103페이지. 103페이지 맨 밑에, 요약집 103페이지 맨 밑에 관련 판례 2번. 2번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공유 밑줄 그어놨죠? 첫 번째 줄 쭉 가니까 지분전매라고 돼 있죠. 그게 키워드예요. 토지 공유 지분전매. 그럼 마지막이 뭐예요? 없다. 안 된다. 법정사건 안 된다. 그죠? 근데 한 장을 넘겼더니 분할. 공유토지 분할. 되지요? 그 다음 그 밑에 지분 과반수 동의하다 신축. 안 되죠? 그렇게. 키워드로 찾자. 자, 찾았어요. 26번에 4번. 첫 번째 줄 중간 지나서 공유되지. 그 옆에 뭐가 보여요? 분할. 그럼 법정상권 취득한다. 근데 5번은 토지공유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쪽 같더니 지분만 전매 이렇게 나온다니까.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분만 전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는 특히 잘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오고. 이렇게 딱 세 가지. 공유 토지와 관련된 법정사건 이렇게 세 가지. 반면에 단독 토지 위에 공유 건물
단독 소유 토지 위에 공유 건물.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생각도 하지 마. 법정사건 인정된다. 네? 이 경우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인정된다. 인정된다. 갑소유 땅 위에 갑을 공유 건물 뭐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 예. 저것도 우리 법정상권 판례에 있었나? 뺐나? 아이 생각이 제가 없군요. 예, 어디 찾으면 있을 텐데. 됐어. 이것만. 자, 161페이지로 옵니다. 문제집 27번. 1번. 분할예배가 성립했죠? 그럼 분할 소송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현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비율로 분할하죠. 다만 갑이 을병에게 분할을 청구했는데 을병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 그럼 법원은 이건 네가 단독 소유해. 이 둘은 니들이 공유해. 이런 분할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분할을 시켜줘야 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공유로 남는 분할. 이것도 허용된다. 2번도 틀렸고. 3번 공유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 협의 분할이 원칙. 4번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매도인과 동일한은 맞았는데 앞에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여기 틀렸죠.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이렇게 되죠.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5번은 자 예를 들어서요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각 괄이 2분의 1씩 갖고 있어요. 원칙은 지분 비율만큼 분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평씩 분할하는 게 원칙이 맞아요. 근데 50평씩 분할했는데 요거는 8m 도로에 접해 있어서 2억이고 여기는 폭이 좁은 도로에 접해 있어서 1억이야. 지분 비율로 분할했더니 그 경제적 가치에 과부족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된다? 금전으로 배상하게 해라. 금전으로. 그거 말하고 있죠. 공유물 분할 시 각공유자는 다른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 현물 분할할 때 분할분의 경제적 가치에 과부족이 생겼다. 그럼 뭘로? 돈으로 조정하게 할 수 있다. 돈으로. 그죠?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1번. 28번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왔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만 따로 나올 수 있어요. 단독으로.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각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각각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걸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합니다. 대외적 공유, 대내적 단독 소유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러죠. 첫째,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권이니까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할 수 있고 특정 부분을 독점해서 매각할 수 있죠. 또 제3자가 침탈한 경우에 대외관계니까 을뿐만 아니라 갑도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명의상약정 해지로 해소한다. 해지로. 구분수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분할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명의상약정을 해지하고 지분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법정상권 관련해서 갑이 자기가 독점하는 땅에 건물 갖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법정상권 인정되지요. 반면에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법정상권 인정 안 되죠.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 법정상권 인정된다. 나중에. 그러나 다른 구분수적 공유자가 갖고 있는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구분수적 공유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상호 명의신탁한 거다. 그죠? 2번 배타적으로 사용식할 수 있다.
3번 제3자 병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갑은 전체에 대해서 배제 구할 수 있다. 공유죠. 공유, 대외관계. 4번 제3자의 불법 행위가 있다. 돈 손해배상은 지분 비율로. 역시 대외적. 근데 5번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다음이 문제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지분이 이렇게 나와요. 상호점에서 해지로 끝나는 거예요. 해지하고 지분 교환이에요. 지분 교환.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 청구 못합니다. 5번이 틀렸죠. 29번 1번 합의가 성립했을 때 조합재산 같은 것들이 합의라 그랬고요. 민법상 조합. 2번 보조인은 각자가 할 수 있고요.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3번 틀렸죠. 합의 지분은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할 청구를 못하고요. 합의관계는 조합재산이나 합의물 양도로 종료하게 됩니다. 30번 1번 총유는 지분이 있을 수 없고요. 이번 관리처분 어떻게 하죠? 총회결의, 관리처분 총회결의. 그 처분에 치읓하고 총회결에 치읓합쳐갖고 치읓 이렇게 하면 된다. 관리처분 총회결의. 반면에 사용수익은 각자 대 정관, 기타 규약이 주차. 어떻게 되죠? 스스즈 이렇게 되죠. 쓱이죠. 쓱 이렇게. 사용수익, 정관, 기타 규약이 주차. 쓱 이렇게 되죠. 쓱 배송하죠. 종이에다 담아봐. 종이에다 담니다. 짜증나 죽겠네. 이만한 종이에다 배송을 해줘. 밑에 다 터져, 이씨. 지난번에 한번 쓱 배송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먹는 거 이렇게 재료 같은 것도 던데. 무생기잖아요. 6일 줬다가 터져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터져가지고 쪽팔려가지고 환경 생각해서 종이가 좋긴 한데 그래도 좀 튼튼하게 하든지 말이지. 왜 또 글로 흘러갔지? 쓱 하다가 총유물 관리처분 총회결의. 사용식은 각자가 돼 사용식은 각자 돼 정관 기타 규약에 주차. 4번은 이게 틀렸죠. 보존은 각자 안 되죠. 총유물 보존은 총회 결의 거치라고 했고요. 5번 조문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는 양도 상속이 불가능하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총유물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하나가 더 있네. 31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 합의, 총유 세 가지 한꺼번에 물어보기도 하죠. 지분 처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합의 지분 처분 없지요. 그래서 합의 처분에도 전원 동의를 요하죠. 공유 지분 처분하고 구별해야 되죠. 2번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을 위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총회결의 거쳐야죠. 총회결의. 총유물 보존은 총회결의. 3번 포기하면 공유자가 지분 포기했죠.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4번 갑과을이 3분의 2, 3분의 1.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을은 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총유물 처분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사단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한 처분. 무효죠. 총유물 처분병은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 결의 없이 처분했으니 무효 이렇게 되겠죠.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기본 권한 아니라고 그랬죠. 비법인 사단 대표자 기본 권한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원래 총회 결의를 거쳐서 팔아야 되는데 결의 없이 팔았다 하더라도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처분했을 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럼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총유화관에서 비법인 사단 대표자 표현대리와 연결해서 126조 기본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비법인 사단 대표자는 조문이 어디가 있나?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요. 네, 41페이지 가문 있죠. 41페이지 성민요건 박스 1번의 양가로 2번 마지막 부분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권한 아니다 딱 나와 있죠.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 중요해서 문제도 많고 해서 찬찬히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오늘 진도를 못 맞췄네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계약 총론. 아니 오늘 지상권, 지역권 다 해오셨잖아요. 안 해오셨어? 에이 설마 오늘 진도가 지역권까지 있었는데 해오셨겠지. 하여튼 저 진도표에 맞춰서 예복습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